이제 수업할 수 있는 분이 다 했어, 이제. 지금 문제가 제일 첫 번째 게, 문제 읽으셨죠? 2022년도 모의 논술인데, 가톨릭대학교가 A분의 2파이, A분의 2파이 플러스 2파이분의 B의 값의 최소값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느낌은 뭐야? 최소값을 뭘로 보라는 얘기 같아? 네, 산술과 평균으로 2파이 값 소거하고 산술과 평균 사용하라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값의 최대값이 지금 9라고이겠고 A, B, C의 값은 지금 양수라고 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뭐 알고 있죠? 네, C 플러스 B의 값이 최대값이 9인 거 알고 있고요. A하고 C의 값도 양수값이니까 A 플러스 C의 값은 8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 답지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면 제시문의 기억에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서 이거 얻었다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거기도 더 상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는 A, B밖에 없잖아요. C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는 C라는 문자를 소거했으면 좋겠습니다. C를 소거하기 위해서 빼요. 1번식에서 2번식 빼서 B-A의 값은 1이어서 A, B 두 개의 문자를 한 문자로 표현해야지 산술계를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한 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문자로 표현했으니까 문제가 언급하는 A분의 2파이하고 2파이분의 B의 값을 바꿔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바꿨어? A 플러스만 대입해요? 근데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려면 역수관계 있어야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2파이분의 A 플러스 1의 값을 2파이분의 A하고 2파이분의 1로 쪼개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은 서로 역수관계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고요. 쓰셔야 돼요. 앞에다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또는 절대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1이야? 따라서 최소값은 2 더하기 2파이분의 1인가요? 요게 우리가 찾는 최소값 n값입니다. n값은 구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 요구했던 게 뭘 요구했냐면 m값도 구하시고 그 근거를 논술하세요. 근거를 논술하는 말은 답을 서술형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디귿에서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에 대해서 근거를 논술하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m값은 구했잖아. n값은 구했는데 아마 이 정도 난이도면 시험 보러 가는 애들 다 맞춰.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m값이 이 값으로 최소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가 산술기하 평균은 등호가 성립할 때는 a분의 2파이라는 값이랑 2파이분의 a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그럼 a 제곱의 값이 2파이 제곱이잖아. a 양수가 누구라고요? a가 2파이고 b는 누구라고요? 2파이 플러스 1이라고요? 이럴 때 최소값이 2 플러스 2파이분의 1이에요 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으로. 그런데 니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억의 알파 베타에 대해서 fx의 값을 다음과 같이 쓰세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값이 필요합니다. 알파 베타 뭐라고요? a, b가 알파 베타라고요?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였네.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얘는 탄젠트. 그렇다면은 우리는 탄젠트에 대해서 주기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탄젠트의 식에 대해서 P라고 하는 상수가 있는데 P에서 점근선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임의의 점근선 Q에 대해서는 임의의 점근선 Q는 아무거나 막 될 수 있습니다. 근데 Q의 값의 절대값 씌운 것보다는 P의 절대값이 더 작다고요? 일단은 점근선이 P인데 난 점근선 P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점근선에 대해서 언급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점근선을 보는 방법을 이제 한참 배운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정리는 y의 값이 탄젠트 x면은
점근선의 값은 말해. 네, 점근선의 값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입니다. 단 n값은 정수입니다. 그런데 x 앞에 있는 계수의 값이 a로 바뀌면 점근선의 값은 누가 되죠? 주기는 원래 주기는 파이, x 앞에 있는 계수가 a면 주기는 a분의 파이죠? 점근선의 값도 반드시 a로 나누게 됩니다. 요게 지금 이 함수의 새로운 점근선이고요. 근데 식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탄젠트 a 곱하기 x-b라고 한다면 점근선의 값은 누가 되는 거야? 얘를 지금 오른쪽으로 b만큼 평이동했나요? 그럼 점근선도 오른쪽으로 b만큼 평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탄젠트의 점근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수준이야 지금 문제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래서 이 내용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푸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점근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점근선 구하겠습니다. 원래 내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y의 값이 탄젠트 2파이x의 값에 대해서 점근선을 먼저 구할 생각입니다. 얘는 점근선이 누군데요? 원래 탄젠트의 점근선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의 값을 x 앞에 있는 계수인 2파이로 나누게 한 게 점근선입니다. 근데 평이동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로 묶었어야 되는데? 평이동한 값을 알기 위해서는 2파이로 묶었어요? 2파이로 묶었었더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이때 이제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점근선의 값이 누군데요? 이거 산수 좀 하겠습니다. 위에 거 산수 좀 하면서 쓰겠습니다. 앞에 있는 게 2분의 n이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4분의 1? 근데 이 녀석이 얼만큼 평이동했다고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얘가 지금 x가 p가 아닙니다. 이 식의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식의 의미가 뭐야? 점근선이 될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은 점근선인데 n값에 따라서 점근선 몇 번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임의의 점근선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점근선보다 절대값 작은 녀석을 쓰라고요? 그럼 절대값이 제일 작은 점근선을 구한 게 그게 p야.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렇다면은 제일 작은 게 필요한데 첫 번째는 n이라는 값이 0보다 커질 때는 누굴 대입한 게 제일 작은 거야? 0 대입한 게 제일 작은 거라고? 0 대입했을 때가 4분의 하지만 n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뭘 대입한 게 제일 작은 거지? 절대값이?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절대값이 제일 작을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5분의 4에서 4분의 5에서 4분의 2를 뺐으니까 4분의 3?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지금 n값 대신에 뭐 대입했는데? 0? n값 대신에 혹시나 싶어서 n값 대신에 마이너스 2도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누군데요? 플러스 4분의 1이요? 그럼 누가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야? 하나 더 대입해 볼까? n값한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절대값이 이제 커질 것 같습니다. 제일 작은 게 필요합니다. 제일 작은 게 p가 되는데 제일 작은 게 누굴까? 두 개 중에는 얘가 더 작아? 점점 작아진 거지 지금. 얘가 작아진 건가?
절대값이 큰지 작은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궁금한 건 일단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누구야? 그 다음 게 이거예요? 그럼 절대값으로 비교해야 되잖아. 이 값은 절대값이 커질 것 같은데? 근데 이 값은 절대값이 커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지금 절대값이 작아졌었잖아. 이거 두 개의 대소관계만 따지면 되는 거지, 지금. 그럼 절대값 4분의 1 플러스 2분의 2파이분의 1이 클까요? 아니면 절대값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파이분의 1이 클까요? 통분하면 알 수 있는 거야? 통분했더니 왼쪽에 있는 셋 값은 8파이분의 2파이 플러스 4라고요? 근데 파이 값은 3.14. 3.14에 2배 했더니 6.28. 10.28?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통분했더니 8파이분의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4라고요?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6.28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2.28. 절대값은 얘가 더 작다고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건 P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파이분의 1 값이 적절한 P의 값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작은 정근선입니다. 자, 이제 하나 풀었고요. 그 다음 회차로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 문제가 하나의 모의고사 수준이나 작은 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문제가 쉽게 또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제시문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서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내용 정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함수의 극한의 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똑같으면은 그 극한값을 A에서의 극한값 얘기할 겁니다. 뭐 뻔히 아는 내용이고. 근데 문제 쓸 때 저 좌우 극한이 똑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써먹으라는 것 같아. 두 번째 미분계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미분계수의 값은 우리가 이 순간 변화율 값을 F'A라고 미분계수로 F'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순간 변화율입니다. 단지 그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일종의 극한 아니야? 일종의 극한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지만 F'A가 존재하는 거죠? 다음에는 식이 있습니다. 절대값이 들어있는 게 좀 특이합니다. x가 0으로 왔을 때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최고참교수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는 3차 함수 x의 절대값을 씌우면 그림 어떻게 그리는 거지?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그림 어떻게 그려요?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을 때 져버리는 거죠? 만약에 절대값이 x만 있다면 요게 지금 점선이 y는 gx였을 때 절대값 있는 그림은 어떻게 그리나요? y축의 오른쪽 거는 그냥 그리고 y축 대칭해서 구합니다. x만 절대값 있을 때는 y축 오른쪽 것만 그리고 y축 대칭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모든 실수 x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근데 내가 지금 그린 빨간색 그림은 어디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빵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0에서 극값을 가져야 되겠네, gx가. 그럼 그런 그림이 3에서도 극값을 갖습니다. 0에서도 극값을 가지고 3에서는 극소값을 갖는다고? 그렇다면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모두 만족한 녀석의 값은 gx라는 녀석에 대해서 y축, x는 빵에서 극값을 가지는 것 같고요. 3에서 극값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3에서 극소값은 6이라고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근데 빵대이 반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빵대이 반값 C라고 하겠습니다. 최고 참교수의 값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고 참교수 1이니까 난 gx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럼 gx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는 x의 세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겁니다. 빵대이 반 C의 값은 누군지 모릅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 디귿의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미분, 요거 프라임이야? 더블 프라임 아닙니다, 이거. 미분에서 빵대이 반 미분계수를 구하시고요. 그 근거를 논술을 하세요. 존재한다고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우리한테 f 프라임 빵을 구하래. 뭔 개소리인지 절대값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값이 들어있는데 x의 값은 0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억의 제시문에서 극한값은 좌우 극한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 값도 일종의 극한이어서 x가 빵 플러스로 갔을 때 x분의 gf였나? f 절대값 x였죠. x의 값이 0보다 컸을 때는 x예요? 절대값 x의 값 x냐고요. 반면에 리미트 x의 값은 정 혹시 이해 안 됐어요? 네, fx는 첫 번째 제시문이 좀 안 좋습니다. 0으로 0-로 갔을 때 fx 절대값 x가 누구라고요? 그러면 저 녀석의 값은 뒤에 마이너스 빵이라고 쓴다면 이건 빵의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은 얘는 0은 똑같은데 앞에 있는 값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만들려면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모에 마이너스 곱했으면 분자에도 마이너스 곱해야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은 부호를 바꿔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는 이 분자 전체에다 마이너스 곱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나요? 이런 과정을 중간 과정에 등호를 사용하면서 써야 되는데 선생님 귀찮아서 한 번에 썼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거는 뭘 얘기하는 건데? 0의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야? 얘는 f' 빵이잖아. 그럼 이 뒤에 있는 녀석도 f' 빵이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있네요? 여기가 빵빵 똑같으니까 f' 빵이고요. 여기도 빵빵 똑같으니까 f' 빵이죠. 여기 앞에 거만 xx 똑같고 마이너스 x 똑같으니까 이건 f' 빵, 이건 마이너스 f' 빵인가요? 이러신 거 맞나요? 따라서 얘는 f' 빵인데 얘는 마이너스 f' 빵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은 이거 두 녀석의 값은 서로 같았기 때문에 존재했던 거죠. 존재한다라고 문제가 순간 변화율 값이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순간 변화율 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이 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고 이거 두 개가 같으면은 얘네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얘네 두 개가 똑같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f' 빵의 값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걸 보여주려고 얘기했습니다. 된 거 맞으시죠? 두 번째 거는 단순 산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논술 시험은 카톨릭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카톨릭대 학교는 수학을 아주 많이 잘하지 않아도 합격 기준 모양이에요. 자, 여기까지 아까 우리 했었죠? 식도 여기까지 세웠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gx라고 하는 3차 함수는 1대2반 함수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1대2반 함수값을 구하려면 a, b, c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분에서 빵 되는 값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빵하고 3일 때 미분에서 빵 되는 거잖아. 그럼 도함수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최고차계수는 3이고 네, 이렇게 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적분해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적분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A값도 알고 지금 B값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C를 모릅니다. C를 알아야지 1대2 할 수 있습니다. C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그래서 3,6을 대입했습니다. 3대2반 함수값이 6이라고 했으니까 3대2 했더니 아 벌써 했어? 2분의 27 플러스 C라고요? 그 녀석의 값이 6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C의 값이 누구라고요? 네가 뭐 그렇다면서요. 아니, 사람이 잘못 봤어요. 네, 널 믿어버렸어요. 믿지 말걸. 너희도 선생님 낚아. 자, 여기다 3대2 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81. 왼쪽에는 2분의 54. 마이너스 2분의 36. 아니다. 마이너스 2분의 27? 마이너스 2분의 27이면은 6이 나오도록 한 C의 값이 누구야? 2분의 39? 네, C의 값은 2분의 39입니다. 그래서 함수 gx의 값 이제 알았습니다. gx 값 쓰시고 거기다 이제 1만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2분의 9
2분의 39? 답이 뭐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이것도 쉽네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다음에 적분된 식에 대해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진리래요. 모든 자연수 m값에 대해서 이렇게 된 식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적분할 때 이거 혹시 외우고 있으면 쉽게 적분도 할 수 있겠다. 내가 고등학교 때는 나 이런 거 다 외웠는데 중간에 나오는 정의되는 것들은 싹 다 외워가지고 문제 풀 때 적용하려고 했었거든?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 자, 명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수 n값에 대해서 pn이란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려는 걸 증명하려면 n이 1이었을 때, n이 k였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런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pn이란 명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명제는 pn입니다. 이게 pn이란 명제입니다. 헷갈리는 건 지금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지 m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n은 m이 여기 있고요. n은 여기 있습니다. n은 여기 세 군데 있습니다. m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린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명제를 증명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명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 명제가 제일 처음에 뭐일 때? 명제 증명,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때는 제일 처음에 뭐 대입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최초의 자연수 1을 대입해요. n이란 값 1이었을 때 주어진 녀석의 값이 이게 p1이라고 하는 명제인가요? n값한테 1 대입했습니다. 그럼 모든 자연수 m에 대하여 이게 성립하는 거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m승 곱하기 1-x n이 1이니까요? x의 m 플러스 1승이잖아. 이 녀석이 우변이 되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 우변이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산수하고 있습니다. 적분했더니 앞에 녀석의 값은 m 플러스 1분의 1 x의 m 플러스 1승,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m 플러스 2분의 1 x의 m 플러스 2승. 여기다 1만 대입하면 됩니다. 한 줄만 생략하겠습니다. 통분했습니다.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1인가요? m 플러스에서 m 플러스 1을 뺐으니까요. 근데 그 녀석의 값을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되잖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돼? 이 녀석의 값은 이게 m 플러스 2팩이야? 분모의 값이 m 플러스 2팩인 거고 분자의 값이 m팩 곱하기 1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한 좌변값이랑 여기 1 대입한 우변값은 서로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P1의 값은 성립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랬을 때 성립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할 일이 뭐예요? K번째 게 성립하는 걸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 걸 증명하면 되죠?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겁니다.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좌변값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m승 곱하기 1-x의 k승, 이 녀석의 값이 근데 분자의 값이 m팩 곱하기 k팩인가요?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한 상태입니다. 이 식이 성립한다면 이제 뭘 보여줄 차례야? n이 k 플러스 1이었을 때 이걸 가지고 k 플러스 1번째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0부터 1까지 x의 m승 곱하기 1-x의
k 플러스 1승의 값을 적분한 결과가 여기 n값 대신에 k 플러스를 대입한 우변값이 나온 거를 이 위에 걸 이용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식을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의 m승 1-x의 k승까지가 이걸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곱해야 될 게 누군데요? 더 곱해야 될 게 네, 1-x가 더 곱해져 있을 위에 거랑 똑같나요? 그런데 전개했습니다. 전개하게 되면 0부터 1까지 x의 m승 곱하기 1-x의 k승? 맞아요? 빼기 0부터 1까지 x의 m 플러스 1승 1-x의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수진아 이해된 거 맞냐고요? 1을 곱했더니 원래 식하고 똑같은 식인데 x를 곱했으니까 m 플러스 1승이 됐다고요. 네, 정신 차려요. 자, 앞에 있는 값이 누구라고요? 앞에 있는 녀석의 값 이거라고요? 앞에 거는 m 플러스 k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어떻게 하지? m하고 k가 있으면 m하고 k를 더해서 1을 더한 다음에 m과 k를 따로따로 쓰겠다며. 지금 m 플러스라고 k잖아. m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됐다고요? 분자의 값은? 내가 할 일은 이 식을 통분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값이 여기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미리 예상하자.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m 더하기 k 더하기 2 m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네, 그걸 보여줄 예정입니다. 나한테 남은 건 통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통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아, 2까지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산수에서 했구나, 아까? 아까 2였나? 아, 아까 2였구나, 분모가. 그러면 앞에다 곱할 녀석의 값은 m 플러스 k 플러스 2가 분모에 곱해졌으니까 분자에도 곱했습니다. 근데 공통인수가 있어야지 뺄 거 아니야.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m 플러스 1 곱하기 m 팩 k 팩이라고 쓸까요? 그럼 이거 두 개는 빼면 지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두 녀석의 값을 빼고 이거 아니지. 지금은 이걸 빼고 있습니다. k 플러스를 k 팩한테 곱하려고요. 따라서 m 플러스 k 플러스 2팩분의 m 팩 곱하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보여준 거야? n이라는 녀석의 값이 k 플러스 1일 때 pk 플러스 1의 값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줬나요? 따라서 모든 자연수 이제 수학집계납법 증명 끝났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든 실수 C에 대해서 다음 부동식을 만족하는 n값의 집합을 A집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게 사용되는 것 같긴 합니다. 방금 전에 걸 사용할 건데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2차 식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좌변값이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0보다 큰 n값을 구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 거야? 따로따로 쪼갰을까요? 0부터 1까지 xn승 곱하기 1-x의 n승이 있고요. 1 곱한 건 따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2루트 3c의 값이 곱해진 게 있는데 2루트 3c의 값은 시그마 앞으로 인테그럴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0부터 1까지 x의 n 플러스 1승이야? 여기는 x의 값이랑 곱했더니 x의 n 플러스 1승인가요? 세 번째 녀석의 값은 앞으로 끄집어 나가는 숫자는 10분의 27c 제곱의 값이 앞으로 나갔고요. x의 제곱이 남아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건 얘를 지금 위에 제시문에서 우리는 이 값들이 누가 되는지를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수학적 기법으로 증명했으니까 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입했던 얘가 누구라고요? 네, 그러네. 2개 더해서 1 더했으니까 2n 플러스 1팩. 분자는 두 번째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값은 2n 플러스 분자의 값은 n 플러스 1팩 곱하기 세 번째 거는 10분의 27 c제곱 값은 실수배 처리했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분자에 남는 거는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려면 이건 몇 차 함수야? C라는 문자에 대한 2차 함수야? C라는 문자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일단 공통인수가 있으면은 묶어주고 싶습니다. n값은 자연수기 때문에 n이 들어가 있는 모든 녀석의 값은 다 양수값입니다. 그럼 공통인수를 묶어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2n) 플러스 1팩? 2n 플러스 3팩으로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2n 플러스 3팩하고 n팩, n팩은 제일 작은 걸로 쓰려고요. 부모는 제일 큰 걸 썼고요. 분자는 제일 작은 걸 썼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남는 게 누군데? 제일 첫 번째 이게 남아요? 두 번째 거는 분자에 2n 플러스 3을 곱해야 돼? 근데 여기는 n 플러스 1팩이니까 n 플러스 1이 남아요? 2루트 3c n 플러스 1하고 2n 플러스 3이 남는다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남는 게 누구예요? 공통되는 게 있으면 앞으로 끄집어냈으면 좋겠는데 n 플러스 1이 공통되는 거 아니야? n 플러스 1이? (2n 플러스 3팩분의 n 플러스 1팩 n팩이라고 쓰려고요. 제일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마지막 녀석의 값이 되신 거 맞나요? 우리의 바람은 얘는 원래 함수입니다. 얘만 0보다 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C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언제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2차 함수는 언제 0보다 크냐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씩이나 나오는 누구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항상 2차식이 0보다 큰 거죠?
그럼 난 지금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우길 수 있으면 됩니다. 판별식은 C라는 문자에 대해서 2차 함수에 대한 판별식을 쓰고 있습니다. 요게 최고창입니다.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할 겁니다. 루트 3 제곱했고요. 2n 플러스 3을 제곱했나요? 이게 가운데 거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했습니다. 마이너스 AC 10분의 27 n 플러스 2가 2차 함계수죠? 상수항의 값이 지금 4n 플러스 6인가요?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 2차식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말로 쓰셔야 됩니다. 밑줄 친 2차 함수, C에 대한 2차 함수가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므로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이제 산수만 남았습니다. 공통인수가 있나요? 2n 플러스 3. 2n 플러스 3으로 묶으려고요. 앞에서 남는 녀석의 값은? 뒤에서 남는 녀석의 값은 이거 이 약분한 우린 이게 0보다 작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얘는 원래 양수입니다. n값은 자연수니까요. 얘만 음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서 5배 하는 게 낫겠습니다. 5 뺐더니 30n 빼기 27n 5 뺐더니 45 빼기 54? n값은 3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3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을 n이라는 문자의 집합을 a집합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n이라고 한 문자에 대한 집합이 a집합이기 때문에 a집합은 누구라고요? 네, 이 정도 문제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아직 이제 쉬엄쉬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이제 한 해분 끝났나요? 네.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자연수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수 M, N, L이라고 얘기했고요. 상수라고 얘기했습니다. A, B, C의 값은 자연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fx의 값은 차수의 값도 모르고요. 개수의 값도 모르고요. 쉬운 점은 항이 각각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A의 값은 빵이 아니고 B도 빵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N값보다 L값보다 N이 더 큽니다. 이거 차수가 누가 더 큰 차수인지 언급해줬습니다. 얘가 더 큰 차수입니다. 얘는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N보다 N 플러스 1이 더 큰 차수인 거 알고 있습니다. 1 대입했을 때 8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은 뭐라고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5 플러스 뭐라고? 아, A. 5라고 들었어, 5라고. 자, G한테 1 대입했습니다. 가나에 대해서는 했고요. 아유씨, 이게 다 나가 아니었네. 나도 확인해봤더니 나의 값은 리미트 x가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갔을 때 풀이 원칙이 뭐? 최고창의 개수 비교요? fx의 값은 지금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ax의 m 플러스 1승 플러스 bx의 m승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g를 미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c는 1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A빵 아닙니다. B빵 아닙니다. 최고차항계 순수가 1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식은 이것들 중에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존재하는 것들인데 극한값 1로 수렴한다면서요. 1로 수렴하기 위해서 먼저 뭘 만족해야 되는데요? 최고차가 차수가 좀 더 높은 게 최고차겠죠? 이것들의 차수가 일단 똑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차수의 값이 똑같고
최고창의 개수를 비교한 녀석의 값이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쓰지?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m 더하기인가요? n이라고 하는 녀석과 a는 똑같나요? 나에서 또 얘기하는 녀석의 값은 빵으로 가는 극한값도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는 fx의 값이 분모고요. gx의 값이 분자입니다. 근데 gx한테 x를 곱하라고? x를 곱했더니 이건가요? 그런데 이 녀석의 극한값도 수렴한다면서요. 그런데 수렴하는 값이 4분의 1로 수렴하려면 빵 대입했을 때는 빵분의 빵꼴이니까 인수분해 약분이잖아. x의 값을 똑같은 게 있으면 약분할 거잖아. x의 값들은. 근데 똑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차수가 높은 녀석의 값은 소거되고 x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빵 대입한 빵이니까 차수가 높은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차수가 낮은 녀석의 값이 차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차수가 낮은 녀석의 값이 차수가 똑같아서 x의 m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누기 했을 때 요것들이 x가 없는 상태죠? 이것들은 x가 있는 상태고요. 그럼 빵 대입하면 앞에 건 빵이고 뒤에 거는 그게 4분의 1이라고요? 되신 거 맞나요? 따라서 b의 값은 4입니다. 이거 두 개 연립했더니 연립 안 되네. A 모르네. B만 하네. 어떻게 하지? A가 4면 B는 B는 4네요. A 더하기 B가 8이니까요. B가 4면 A가 4입니다. A가 4면 N값도 알고 있습니다. N이 4면 M도 구할 수 있습니다. M이 누구라고요? L값은요? 다 알았나요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땐 최고창 개수 비교고요. 0으로 갔을 땐 빵분의 빵꼴 인수분해 약분이라서 제일 차수가 낮은 녀석의 값을 비교할 겁니다. 그럼 기억의 함수 fx하고 gx를 알아 우리가? fx가 누군데? 4x에 3승 gx도 알아요? 끝이에요? fx, gx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비해서 극한값 구한 녀석의 값 l이라고요? 첫 번째는 a, b, c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구했네요. 두 번째는 l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l값 구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fx의 값 인수분해했습니다. 그렇네요. 정호야, 놀라운 걸 보여줄게. 놀랍지? 자, gx의 값은 x로 묶었더니 x의 3승 플러스 1입니다. x의 3승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빵분의 빵꼴이어서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빵되는 원인은 지웠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4분의 맞게 썼나요? 끝났네요. 첫 번째 건 좀 쉽네요. A, B, C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A, B, C 다 구한 거 맞아? C도 구했고 A도 구했고 B도 다 구했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확률을 배운 지가 수준이 하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확률 1학년 겨울방학 때 배웠거든. 논술 문제에서 확률도 나올 수 있고 기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기하를 안 가르쳐줘 아직. 네. 괜찮아. 이 오빠도 다 까먹었거든. 기억 없으면 기하 어떻게 배우냐고요? 나도 글쎄요. 인강? 인간들을 자, 확률과 통계 문제는 확률과 통계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 나올 때마다 공부해도 실은 충분해, 확률과 통계는. 자, 한 변의 길이값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에 A에서 바둑돌이 놓여져 있는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3칸, 뒷면이 나오면 2칸. 정사각형의 둘레를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바둑돌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8번 시행한 다음에 바둑돌이 점 A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확률 구하지 말고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 경우의 수 A를 구하시고요. 그 근거를 논술하세요. 이거만 풀고 잠깐만 쉬었다 해요. 자, 다음과 같은 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각형이 있는데 A점, B점, C점, D점이 있습니다. 3칸 또는 4칸을 가라고? 3칸 또는 4칸을 갈 건데 3칸 또는 2칸? 앞면이 나오면 3칸? 앞면이 X번 나오고 뒷면이 Y번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2가지씩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식을 세울 수 있죠? 총 더해서 몇 번 동전을 던지죠? 이동하는 칸은 몇 칸 이동하는 거야? 앞면 나오면 3칸? 뒷면 나오면 2칸 이동해요? 그런데 이 녀석의 값이 0? 는 0? 자, 8번 이동을 할 건데 2칸씩 8번 가면은 몇 칸을 가는 거야? 아니, 한 번, 네. 2칸씩만 이동했을 때는 2칸씩 8번 이동했을 때는 제일 적게 이동했을 때 16칸 이동하는 거야? 네. 3칸씩만 8번 이동하면 몇 칸을 가는 거야? 제일 적게 갔을 때 16번 이동하고 제일 많이 갔을 때가 24번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맞나요? 그러면 이걸 연립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A로 도착하려면 몇 칸을 갔을 때가 A에서 출발해서 A로 도착하죠? 사의 배수가 나왔을 때만 A에서 A로 도착하나요? 4칸, 8칸, 12칸 이렇게 갔을 때? 그럼 이 범위 속에 있는 사의 배수가 누군데요? 4, 16, 20, 24. 네, 4라고 얘기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 나머지 4. 이 사에 있는 사의 배수의 값은 16. 너처럼 똑같이 얘기했네요. 딱 이렇게 됐을 때가 A에서 A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X하고 Y의 순수상을 찾아야 되겠네. X하고 Y의 순수상을 찾고 있습니다. 앞면은 빵번, 뒷면 8번이야? 그때만 오로지 16이야? 그 다음 녀석의 값이 20이 나올 때가 언제지? 개수가 큰 것부터 가져가나 보통? 20이 나오려면은 X가 홀수면 안 되겠다. X 무조건 짝수네. 2였을 때가 7? 그건 안 돼. 더해서 8이니까 4였을 때가 4였을 때 4?
그러면 4, 4 더하면 8이고 12 더하기 8은 20도 맞아요? 앞면 4번, 뒷면 4번 나오는 상황. 또는 6? 6이면은 18이니까 6하고 1이니까 안 돼? 8? 8이면 24가 나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세 가지겠네? 아니, 낚으려고 얘기했는데 내라고 하면은 답은 세 가지겠네? 아니요. 그럼 몇 가지야? 아니, 경우는 이건데 이런 경우가 몇 가지야? 뒷면만 8번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인가요? 한 가지죠? 앞면이 4번 나오고 뒷면이 4번 나온 건 몇 가지인가요? 앞, 뒤 순서 막 바꿀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세야 돼. 같은 걸 포함한 순열. 네. 8개를 배열하려고 하는데 앞 4개가 순서 바뀌는 건 의미가 없고요. 뒷 4개가 순서 바뀌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확률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순열과 조합입니다. 자, 이건 몇 가지죠? 앞면만 8번 나오는 거는 8, 7, 6, 5, 4, 3, 2, 1은 약분했습니다. 4, 3, 2, 1분의 8, 7, 6, 5. 자, 4, 3, 2, 1분의 8, 7, 6, 5 암산했나요? 70. 오! 빠른데? 그래서 전부 다 해서 우리가 구한 A의 값은 몇 가지라고요? 72. 네, 이게 첫 번째 거의 답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이건 모의논술 문제가 아니라 직접 기출했던 문제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팔각형이 있습니다. 정팔각형에 기능이 있니? 그런 기능이 없네요. 와, 나이씨 배신자. 와, 이런 거였어? 좀 크게 맞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였구나. 정팔각형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바꾸지, 이거를? 방법이 없네. 정팔각형이야. 정팔각형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A에서 A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구슬이 있고요. 3개의 구슬이 있는데 빨간색이 나오면 3칸, 노란색이 나오면 2칸, 파란색이 나오면 1칸씩 움직일 겁니다. 정팔각형의 둘레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서 바둑돌을 옮기는 시행을 할 건데 8회 시행 후에 바둑돌이 점 A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의 숫자가 알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은 빨간색이 나오는 횟수의 값을 알파? PQR이라고 하자, PQR. ABC가 안 돼요. A, B, C면 여기는 B랑 중복되니까. 빨간색은 P번, 노란색은 Q번, 파란색이 R번 나온다고 한다면 니네는 답을 쓸 때 그렇게 한글로 한 줄 쓰고 출발해야 돼. 네. 그런데 그렇다면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값이 누군데? 두 번째는 3P 플러스 2Q 플러스 R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그 범위가 뭔데? R만 8번 나왔을 때가 8칸이라고? 그러네. 근데 A에서 출발해서 A로 돌아오려면 8칸? 8의 배수? 그럼 얘가 지금 8의 배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3개밖에 없네요. 자, 8 나오는 PQR의 순수쌍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008. 근데 문제는 16 나오는 게 문제다. 그지? 뭐가 되지? 8. 그럼 16이지 나오나? 080? 또는 다 찾아야 돼. 빼먹으면 안 돼. 4. 빵. 4.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뭔가 빼먹는 일이 발생해. 패턴이 있어야 돼.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패턴은 개수가 큰 녀석부터 가정하고 출발해야 돼. 개수가 큰 피해 값을 가정했습니다. 피해 값이 1일 때 먼저 보겠습니다. 아, 피해 값이 빵일 때부터 할까? P가 빵이면 QR 더해서 8 나와야 되는데 이거 2개 더한 게 8이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QR 더해서 8인데 16 나와야 되잖아. 8빵? 8빵 말고 또 뭐가 있지? 없어? 확실해? 0으로 출발하는 거 없다고? 1로 출발하려고요. 1로 출발하면 Q 플러스 R의 값은 7? 2Q 플러스 R의 값은 13? 밑에 거 6의 값 뺐더니 Q의 값은 6? Q가 6이면 R의 값은 맞아요? 이제 2로 바뀌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2면 Q 플러스 R의 값은 6? 더한 값은 2대 2 했으니까 10? 뺐더니 Q의 값은 Q의 값에서 하면 R의 값은 2야? 3 아니야? 아, 선생님 잘못 봤지? 6 나와야 되지? 맞네요. 2, 4인가요? 그 3이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3이 되면은 Q 플러스 R의 값은 5? 2Q 플러스, 야, 선생님이 니네가 대답해주면 좀 생각을 내가 덜 해도 되는데. 7. 잘못 얘기해주면 이 새끼 맞게 얘기하나 틀리게 얘기하나 지금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 7이라고요? 네. 뺐더니 Q의 값은 2입니다. Q가 2면 R은 3인가요? 4로 출발했습니다. Q 플러스 R의 값은 4. 2Q 플러스 R의 값은 뺐더니 Q가 빵입니다. Q가 빵이면 R의 값은 4라고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5일 때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돼? 안 되나? 이런 계산 과정은 안 쓰셔도 됩니다. 2Q 플러스 R의 값이 1이야?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값은? 그럼 뺐더니 Q가 음수니까 안 돼요? R의 값 6이었을 때는 있나요? 왜요? 6이면은 Q 플러스 R의 값은 2. 18이니까 초과해요? 더 이상 없는 거야? 7이면 초과해 또?
8이면 또 초과해? 다 했나 그러면? 24일. 아 24일 차례? 24는 오로지 뭐 할 때야? 8이요. 네. 이제 다 셌습니다. 귀찮지만 연립방정식을 암산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연립방정식을 다 손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수만 세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 몇 가지예요? 두 번째 것도 한 가지인 것 같고요. 얘는 몇 가지예요? 똑같은 게 6개 있습니다. 6팩분의 8팩. 두 개, 네 개, 두 개가 똑같습니다. 2팩, 4팩, 2팩분의 8팩? 써드렸습니다. 다 했나요, 이제? 30 곱하기 14. 420? 얘는 3팩, 2팩, 3팩분의 8팩? 3팩 하나 약분했습니다. 3팩 약분했더니 8, 7, 6, 5, 4. 6 약분했고 2 약분했습니다. 56 곱하기 10?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아까 4팩, 4팩분의 8팩은 70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다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못 더해, 빨리 더해. 놀면서 했는데 나보다 늦은 거야. 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5문제 푼 거 맞아요? 네. 그 다음 문제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언급해줬고 0대 2반기 1이니까 상수항도 1이라고 알려줬고 극값 중에 하나는 3이라고 얘기합니다. 0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그럼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극값이 3이라는 극값이 있다며 0에서 극값을 갖는다며 그럼 여기가 0,1이라는 얘기인가? 나 문제 잘못 읽었네. 도함수가 극값이 원래 함수가 아니라 도함수가 0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그럼 도함수가 빵 되는 녀석의 값은 변곡점 아니야? 이게 원래 함수. 극점의 좌표는 두 개 있는데 변곡점의 좌표에서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오죠. 지금 수준이 이해 안 되는 눈빛인데? 도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변곡점의 좌표에서 도함수는 접선의 길이가 빵인 거죠? 근데 도함수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이 이계 도함수인데 이계 도함수의 값은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2차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최고차항계수의 양수인 1차 함수가 되나요? 이계 도함수는? 근데 이 녀석의 값이 x축과 만나 생긴 교점이 빵이라고요? 이 점이 0,1이라고? 근데 그 값은 하나가 3이라는 그 값을 갖는다며 3이라는 그 값을 갖는데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3은 아니잖아. 여기가 3이겠네. 근데 x좌표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점의 y좌표는 알 것 같은데? 근데 이 점은 0,1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는 게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fx를 구할 수 있나? fx는 최고차항계수의 값 1이라면서요. 상수항 1이라면서요. 근데 이기도함수의 값은 한번 미분한 도함수의 값은 3x의 제곱 이렇게 나갈 건데
그걸 또 미분한 녀석의 값은 9x 이렇게 나갈 건데 9x가 빵 되는 x의 값은 빵밖에 없다고요? 그럼 9x를 적분한 녀석의 값은 이런 녀석이야? 아, 뭐라고? 이걸 미분해야지 9x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6x인데 9x라고 쓴 거야? 거기에 꽂혀서 c를 놓쳤구나. 여기가 c 적분하면 c가 되겠죠? 그럼 여기 1창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적분한 녀석의 값은? 되신 거 맞죠? 그런데 그 값이 언제 발생하는데요? 극점좌표 누구냐고요? 아, 빵 되는 게 누구야? 루트 3분의 c에서 빵 된다고요? 이런 거 맞아요? 그렇다면 원래 함수의 값은 루트 3분의 c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그 원래 함수한테 대입했습니다. 앞에 게 3분의 c 루트 3분의 c인데 c 루트 3분의 c를 더했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산수했더니 3분의 이게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왜 음수가 나오냐? 왜 음수가 나오지? C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아, C가 음수가 돼야지만 X값은 양수구나. 니네가 이걸 잘못 얘기해줬구나. X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C니까 루트 마이너스 3분의 C죠? 아이고야, 또 믿어버렸네. 믿어버렸어. F한테 마이너스 루트 루트 마이너스 3분의 C를 대입했습니다. 아, 자꾸 마이너스부터 쓰냐, 자꾸. 아, 이 손이 이상하게 가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C의 값을 대입했더니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이거 산수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2? 이거?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겠습니다. 어디 갔어? 이 넓은 종이를 이렇게 작게 쓰고 있던 거야, 지금? 마이너스 2로 나누게 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C 루트 마이너스 3분의 C의 값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C가 누구라고요? 그럼 C의 값은? 이제 fx를 알게 됐습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요? 그걸 서술하셔야 됩니다. 서술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fx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 fx의 값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값이 fx인데 그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x하고 k가 만나서 생기는 실근의 개수를 n이라고 하겠습니다. fx의 값은 다음과 같았잖아요. 이 점 좌표의 값이 빵 나온 녀석의 값이 누구였죠? 리본에서 빵 나온 게?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빵 나온 게 1이에요?
이렇다고요? 네. 그때 상수함수 K라는 상수함수가 있습니다. K라는 상수함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떨 땐 교점이 2개 이상인 거야? 적당한. 이럴 때가 2개 이상인가요? 2개 이상이 되는 A하고 B가 누군데요? 상수함수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3, 4 했을 때 교점이 2개 또는 3개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클 때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A, B도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 질문은 3참수에서 니은의 A, B에 대해서 방금 구했던 A, B에 대해서 상수함수 K의 값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을 때 그 중에 K의 값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K는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요 녀석을 K라고 한다면 만나 생기는 근 중에 제일 작은 게 알파, 제일 큰 게 베타입니다. 만나는 근 중에 제일 작은 근이 여기 알파라고요. 여기가 만나는 근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이 베타라고 합니다. 중간에 근이 하나 더 있죠. 근데 가장 작은 거하고 가장 큰 녀석에 대해서 뺀 녀석의 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 그래? 이 점 좌표는 모르죠? 이 점 좌표는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한테 알파 대입한 게 K, F한테 베타를 대입한 것도 K, F한테 감마를 대입한 것도 K예요? 그러면 이 말은 fx-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알파 대비도 빵, 베타 대비도 빵, 감마 대비도 빵이라는 얘기잖아. 네. 이건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fx의 최고차항 계수랑 똑같겠죠? 네. 그럼 이 식은 x-알파, x-베타 이 녀석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똑같다고?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필요한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값이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값인데 감마를 갖다 대입한 요게 지금 감마를 대입한 빵이지. 요걸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감마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감마를 갖다 대입했을 때 감마의 세제곱 마이너스 3감마 플러스 1이 k라고 여기다가 감마라고 대입할 수 있겠네. k 값 대신에. 그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는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감마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감마 1은 지워져요? 이거 인수분해 돼? x 마이너스 감마로 묶었으면 앞에 있는 x의 3승 빼기 감마의 3승은 마이너스 3까지 묶을 수 있어요? 그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두 개의 곱이랑 이거 아니지. 이거 두 개의 곱이랑 이걸 똑같다고 할 수 있나요? 네. 된 거 맞아요? 네. 근데 감마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어. 그러네. 감마의 값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감마는?
이해된 거 맞죠? 네. 감마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감마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입니다. 근데 그냥 알파 베타라면서요. 빨간색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누군데요? 맞아요?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근각의 세원계에서 두근의 합 구했습니다. 두근의 곱도 구했습니다. 감마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필요하다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곱한 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감마에 대한 식만 나옵니다. 그런데 감마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라면서요. 이차함수잖아. 마이너스 3감마의 제곱 플러스 10이라고요? 꼭지점이 0,12가 되는 포물선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그래요? 그럼 빵 대2반의 세입값이 최대값인 것 같은데? 1 대2반계의 최소값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곱한 거의 최대값이 12, 제곱한 거의 최소값이 9잖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최소값은? 최대값은? 그때 문제가 요구한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나누기 하세요. 최소값은 3이고 최대값 2루트 3이라고요? 이게 좀 어렵네요. 혼자 풀기엔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는 할 만한데 두 번째 게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카톨릭 대학교 문제 중에 이 마지막 문제 두 번째 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걸로 넘어갔습니다.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분수함수의 값에 대해서 분수함수가 13,1을 지납니다. 그런데 분수함수의 값은 두 직선에 대해서 각각 대칭입니다. 이걸 통해서 점근선의 값, x축의 평행한 점근선의 값은 L, y축의 평행한 점근선은 M입니다. 이걸 먼저 구하시고 A, B, C를 결정하세요. 이거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분수함수의 값은 저걸 어떻게 없애지? 분수함수의 값은 이게 지금 만약에 x는 p, 아이고야. 이게 x는 p라고 하는 점근선이고 이게 y는 q라고 하는 점근선이고 분자의 값이 y의 양수값이면 점근선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나요? 분자에 있는 값이 양수값이면 1, 3분과 3, 4분면이죠? 그런데 분수함수의 값은 항상 어떤 선에 대해 이 점 대칭이죠. 분수함수는. 또 분수함수의 값은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에 대해서 항상 분수함수의 값은 대칭입니다. 이거 두 개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의 대칭이고요. 이렇게도 기울기 1인 선의 대칭입니다. 요 선이 기울기 1인 선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점근선의 교점 좌표를 지난 선입니다. 기울기 1인 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선이 점근선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 1인 선, 마이너스 1인 선입니다.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 점근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연립했습니다. x의 값은 4라고요? y는요? 1. 네. x의 값은 4가 나오고 y는 1이 나오네요. 그러면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두 선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므로 x축에 평행한 선은 y는 1, y축에 평행한 선은 x는 4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린 분수함수의 값 어떻게 잡는데?
점근선의 값이 x는 4하고 y는 1이니까 분수함수는 이렇게 잡아요? 네. 이게 누굴 지난다고요? 13. 13,1을 대비해서 등호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모의 값이 9잖아. 네. 분자가 구해야 되겠네. 그때 함수를 구했습니다. 통분했습니다. x-4분의 통분했더니 k가 9니까요? a, b, c를 읽으시라면서요. a의 값은 b의 값은 네, 첫 번째 거 풀었습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PQ의 길이값하고 PR의 길이값을 더한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P점과 Q점과 R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P점은 그래프 위의 점입니다. 그리고 L에 내린 수의 발이 Q점, M에 내린 수의 발의 값이 R점이라고요? 자, 여기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분수함수 위에 있는 점의 좌표, 임의의 점의 좌표가 P점입니다. P점 좌표 여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 정확한 설명을 쓰지 않으면 틀렸다고 채점합니다. 나는 P점 좌표의 값이 누군지 모릅니다. x, y라는 점입니다. 근데 P점에서 어디 내린 수의 발? L에 내린 수의 발이 Q점이라고요? 네. L은 y는 1입니다. 요건가? 네. 여기가 Q점입니다. Q점 좌표의 값은 x, 1인가요? 네. 그럼 PQ의 길이값이 누군데요? y-1. 니네 그러시면 다 틀려요. P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요. 어떻게 쓰자고요? y가 큰지 1이 큰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선분의 1을 묘사하셔야 됩니다. 저걸 y-1이나 1-y로 쓰시면 그건 감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까지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R점인가 봅니다. 길이가 몇인데요? 이 점 R점 좌표의 값은 4, y야? 그럼 둘 사이의 길이 값은 누군데요?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두 개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면서요. 앞에 거는 절대값 y-1인데 뒤에 건 절대값 x-3입니다. 둘 다 양수입니다. 뭐하라고? 느낌은 뭐야? 네, 산술계하고 느낌이네요. 그럼 절대값 y-1과 절대값 x-1의 x-4의 값의 관계를 알았으면 좋겠거든? 그런데 원래 식이 누구였었는데 아까? 1은 이항하면 y-1이죠? 이런 관계 있었어요? 따라 절대값은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이 값은 절대값 x-4분의 9 더하기 절대값 x-4 산술기하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소값은 6이라고요? 이거 구하는 거였죠? 근데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산술기하 평균은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같을 때? 같을 때면 x-4의 제곱이 구해야 되잖아. x의 값은 누구라고요? x-4의 절대값이 3이어야 돼? 물론 그때 x값을 계산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AN이라고 하는 수열 자체는 일반항이 이 함수는 지금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의 값에 극대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x의 값이 수열 AN입니다. 극대를 갖도록 하는 x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얘는 3차 함수는 3차 함수인데 n값이 짝이냐 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n값이 짝이었을 때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예요? 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예요?
최고차항계수 양수면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극대값은 미분에서 빵 된 것 중에 왼쪽 겁니다. n값이 홀수가 된다고 한다면 극대값은 미분에서 빵 되는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값이 극대값인가요? 네. 그럼 미분에서 빵 되는 걸 찾아야 되겠네.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n승은 내비 뒀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망했다. 3으로 묶었습니다. 묶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1 마이너스 4n제곱? 1 마이너스 4n 4제곱? 1 마이너스 2n제곱하고 1 플러스 2n제곱으로 인수분해 돼요? 네. 그랬더니 또 인수분해 돼? 네. 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럼 두 개를 더한 세입값이 마이너스 2 맞아요?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두 녀석의 값은 1 마이너스 2n제곱이랑 1 플러스 2 누가 큰지 누가 더 작은지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 이때는 x의 값이 1 플러스 2 근데 이게 an이라면서요. 짝수일 땐 저게 an, 홀수였을 땐 이게 an입니다. an이 짝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합의값이 s입니다. 네. 일반항을 구하세요. 따라서 첫 번째 건 답이 뭐라고요? n이라는 값이 짝수였을 때는 1-2n제곱이었다고요? n이라는 녀석의 값이 홀수였을 때가 1 플러스 2n제곱 근데 시그마 값을 계산하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장부터 10번장까지 합의값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야, 근데 이거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지, 실은. 2n 2n 그럼 하나로 합쳤을 수도 있네. 이해된 거 맞아요? 하나로 써도 되고 따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부터 10까지 an 값을 구하고 싶어 지금. 근데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 식이 달라. 그렇다면 내가 이걸 구하는 거잖아. 시그마 n 값이 1부터 10까지 1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n승 곱하기 2n제곱을 구하는 거야? 1의 값은 10이라고 따로 쓰겠습니다. 문제는 뒤에 있는 값이 문제입니다. 1 대입했습니다. 플러스 2n제곱이라고요? 2 대입했습니다. 맞아요? 3 대입했습니다. 2는 끄집어냈습니다, 지금. 3 대입하면 플러스예요? 4 대입하면 마이너스고요. 10까지 대입하라면 이게 뭔데? 1-2, 3-4, 9-10은 다 마이너스 1이에요? 남은 녀석은 1 플러스 2, 3 플러스 4, 9 플러스 10이 남았어요? 되신 거 맞나요? 따라가서 1부터 10까지 하면 55잖아요. 답이 마이너스 100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이게 카톨릭 대학교의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아, 그게. 아, 네. 다항 함수 fx 3차 함수, gx도 3차 함수입니다. fx 빼기 agx를 새로운 함수로 잡겠습니다. 근데 hx가 빵 나온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a의 집합을 표현하세요. 세 실근을 갖는 a의 값을 다 구하시고요. a의 값이 정해졌을 때 hx가 빵 나오는 가장 작은 거와 가장 큰 거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건데 집합 a 구하시고 논술을 하시고요. 중근을 갖도록 하는 문제를 또다시 푸세요. 그리고 나서 적분하세요. 아이씨, 적분이 어렵겠는데? 말 빨리 해야 되겠다. 일단은 f에서 agx를 뺀 함수를 구해야 되겠네? f에서 agx를 빼고 싶은데 식을 쓰게 되면은 식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빼기 내림처럼 정리했습니다. 이거라고요? 근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h에 대해서 뭐 어쩌라고? 근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럼 방정식의 근 는영이라고 났을 때 근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3차 방정식이네.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뭐라고? 미라고 들었는데? 아니. 3차 방정식이 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조립조법을 통해서 근을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a 보이니까 뭘로 조립조법할 수 있다고? 네. 1로 조립조법하고 있습니다. 실은 선생님이 문제 풀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F한테 1, 2번 빵입니다. G한테 1, 2번 빵입니다. 그래서 H한테 1 되는 것도 빵입니다. 그래서 X- 인수인 건 난 알고 있었습니다. 전 출발할 때부터. 그래서 HX라는 녀석의 정체가 X-1이 인수고 X의 제곱 플러스 2-2AX 7-A라고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 다른 세실근.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집합도 구해야 되겠네? 네. 한별식은 짝수공식 쓸까? 1-A의 제곱 판별식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나요? 조심할 게 좀 있긴 있는데 일단 판별식부터 계산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인수분했더니 a 플러스 2하고 a 마이너스 3 a 범위 구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수투에서 되게 많이 풀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데 이랬어야 돼? 그럼 1대2 베스트 동화 성립하면 안 돼요? 1대2 베스트입니다. 10-3이 10-3의 1대2반 10-3회가 빵이면 1이 근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많은 애들이 빼먹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하는 집합을 A집합을 구하시라고요? A집합은 뭐라고 답을 하실 건데요? A가 원소인데 A는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부터
전분의 10까지. 10분의 첫 번째 집합이 있는 거 맞죠? 두 번째 집합이 중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값이 이때 중근인가요? 그때 A가 누군데요? 또는 A가 3분의 1이면은 3분의 10이면은 1이 중근이에요? 그거 다 설명해야 돼. A가 3분의 10이었을 때 1이 중근이므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귀찮아서 못 쓰겠습니다. 이 세 개 값입니다. 이 세 개 값이었을 때 따로 이런 값들을 가질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gx를 적분하라고 합니다. 어이씨 돌아버리겠네. 너희도 돌겠지? A의 값이 마이너스 2라면 A한테 마이너스 1이 하면 누구야? 얘가 6x? 5? 아니다 9?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두 개의 근 중에 작은 근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면 큰 근이 이런 거 맞아요? 3이었을 때는 A한테 3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의 제곱? 작은 게 큰 게 마지막은 3분의 10을 대입했습니다. 아이씨 이거 못하겠다 이거는. 3분의 10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4? 3분의 11? 맞아요? 그러면 근이 3분의 11이 하나 있네? 1이 작은 거죠? 알파 베타 다 하고 있습니다. gx의 값은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었나? 얘는 인수분해 돼? x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라고 1인가요? 그걸 접올리시래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1인가요? 이 녀석을 적분할 겁니다.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것 중에 최소값 찾고 있습니다. 다 적분하는 건 귀찮습니다. 알파에서 베타까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적분해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적분한 건 넓이가 꽤 많습니다. 큽니다.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는 그것보다 작은 것 같은데? 근데 1부터 3분의 11까지 적분한 거는 3분의 11은 2보다 큰 거야? 그럼 누가 1부터 2까지 제일 작아? 따라 최소값은 1부터 2까지는 접어린 적이 없죠? 자, 그림 그리고 왜 그런지 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여기 색칠하시가 1번 넓이, 두 번째 색칠에서 2번 넓이, 세 번째 색칠에서 3번 넓이, 그 중에 2번 넓이가 제일 작아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이제 산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이거 괴롭다.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답이에요. 네. 그러면